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무역협회장 재직 시절 부부가 특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보통 특급 호텔 부부 회원권이 대략 1억 원쯤 하는데 연회비는 또 따로 낸다죠. 호텔 측이 무역협회장에게 관행적으로 사용권을 제공해 온 거라는데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한 후보자가 무역협회장 그만둔 건 2015년 2월인데 아직 이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퇴직금 성격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한 후보자는 무역협회장 3년간 급여로 모두 19억 5천만 원, 퇴직금도 따로 4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5성급 인터컨티넨탈 호텔. 이곳에 있는 호텔 피트니스 클럽은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곳으로 유명합니다. 부부 회원권 시세는 약 1억 1천만 원, 연회비도 800만 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싼 편인지. 네, 맞습니다. 그만큼 시설도 좋고 강남권에서는 제일 좋은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부는 이 호텔 피트니스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무역협회장에 취임할 때 받은 겁니다. 서비스 이용권이라고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예우 차원에서 제공한 건 맞고요. 회원권이 아니라 카드 형태의 사용권인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식 회원권과 차이가 없습니다. 한 후보자 부부는 무역협회장 임기가 끝난 2015년까지는 물론 퇴임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호텔 피트니스를 공짜로 사용해왔습니다. 사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번 있었어요. 다니셨던 기억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인터컨티넨탈 피트니스 사용권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유하고 있던 신라호텔 회원권을 팔았는데 그 이후로 무역협회에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근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억대의 고급 호텔 피트니스가 아니라 마치 평범한 헬스장 사용권을 제공받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가 1억 원에 가까운 회원권을 다시 한번 누락을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한국무역협회가 지분 31%가량을 가지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총리가 된 뒤에도 사용권을 계속 보유한다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국내 일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공무원이 어떤 것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는 부정청탁방지법,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억대의 호텔 피트니스 사용이라는 편의를 부부가 제공받는 게 공직 후보자로서 특히 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냐 하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사용권은 현재까지 보유 중이지만 역대 무역협회장들이 모두 제공받는 일종의 회장 퇴직금 성격의 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산가치 산정이 힘들어 재산 신고에는 포함하지 않았고 이해충돌 가능성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덕수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무역협회 보수 세부 내역에서 퇴직금 4억 원을 누락하고 급여 19억 5천만 원만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 내각 임사 검증과 관련한 단독 보도로 뉴스 시작합니다. 한 화가가 미국에서 여러 차례 미술 전시에 작품을 냈습니다. 전시회 연곳은 워싱턴 총영사관 그리고 워싱턴 한국문화원이었습니다. 기간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이 기간 주미대사는 이 화가의 남편이었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른바 남편 찬스 의혹입니다. 조명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부인 최모 씨의 봄이 온다라는 서양화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미국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열린 워싱턴 한미작가협회의 전시회 노벨 위앙스에 초대된 작품입니다. 당시 최 씨는 16명의 중견 작가들과 함께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이 전시를 포함해 최 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5차례 워싱턴에서 열린 전시에 자신의 작품을 냈습니다. 전시 장소는 한 곳만 빼고 모두 워싱턴 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한국문화원이었습니다. 당시 주미대사는 남편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 후보자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미대사로 재직했는데
부인의 미국 전시는 모두 이때 이뤄졌습니다. 부인 최 씨는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로 부임하기 전엔 서울대 미대 동문전시회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자도 부인의 직업을 가사라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미술계에선 작가의 해외 전시 이력이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전시를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가 있죠. 단체전을 몇 회 했는지, 또 어느 국에서 단체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따라서 한 후보자가 부인이 작가로서의 경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부인 최 씨는 한 후보자가 미국 대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뒤 2012년 10월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최 씨는 한 후보자가 무역협회장일 때 효성그룹과 부영주택 등의 그림 4점을 팔고 3,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취미 활동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작품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부인께서 어찌 보면 끼어들어간 거죠. 남편 찬스를 이용한 거다. 한덕수 후보자 측은 워싱턴 총영사관 로비와 한국문화원에는 평소에도 상시 미술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최 씨는 당시 주최 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작품 한 점을 전시에 낸 것으로 안다며 남편 찬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집을 세줬던 미국 기업 AT&T에 통신사업 관련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공직에 있을 때 개별 업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해 충돌이 명백하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서울 적선동 자택. 한 후보자는 1989년부터 5년 동안 이 집을 미국 통신업체 AT&T에 임대하고 수억 원의 월세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 한미 간엔 통신시장 개방 협상이 한창이었고 AT&T는 한국통신교환기 사업 입찰에서 거액의 물량을 수주하며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AT&T는 당시 규정에도 없는 한 장짜리 견적서로 236억의 통신기기 물량을 수주해 특혜 시비가 일었었습니다. 당시는 한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과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때여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통신시장 개방 협상 당시 주무부처인 최신부에 근무하지 않았고 청와대에서도 개별 업체 관련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 제출 서류에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영원으로 기재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됐는데 한 후보자는 소득공제 신청을 안 했을 뿐 신용카드는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0년대 임대료 문제뿐 아니라 19억 원의 김앤장 고문료도 문제될 게 없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억 대의 이런 소송 이런 게 오가는 상황인데 굉장히 뛰어난 전문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당연히 보수도 많이 치열하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액의 고문료나 외국 기업에서 받은 6억 원의 월세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혜 의혹과 정경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왕 총리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우리 민주당도 또 국민도 참담하기만 합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본격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모두 8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 2012년 40억 원에서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집값을 시세보다 훨씬 적게 신고한 의혹이 있고 주택 임대를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서울 적선동 자택입니다. 지난 1989년 장인으로부터 3억 8천만 원에 매입한 걸로 알려졌는데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목록에 이 집의 가격을 25억 4천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실거래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게 150평이었는데 60억, 70억에 이제 실거래는 됐어요, 작년에. 실제 한 후보자는 지난해 이 집을 부동산에 100억 원대에 매물로 내놨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산신고 목록의 25억 원과 비교하면 70억 원 정도를 줄여서 집값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후보자 측은 시세를 정확히 몰라 한번 내놓은 것일 뿐이고
주택가격도 규정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축소 신고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현금 재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을 합치면 51억 원으로 10년 사이 26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후보자 부부의 골프 회원권과 다이아몬드 반지, 부인의 인천 땅 등을 합치면 10년 사이 총 재산이 40억 원에서 82억 5천만 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4년간의 김앤장 고문료는 모두 19억 7천만 원이었던 걸로 확인됐는데 재산 형성의 적절성을 놓고 집중적인 검증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한 후보자가 산업통상 분야 고위공직자로 일하던 90년대 자택을 10년간 미국계 대기업 2곳에 임대해 총 6억 원의 월세를 받고 또 3억 원가량은 선금으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후보자 측은 중개업소가 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 이해충돌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가성 거래가 의심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마치 윤석열 당선자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했다는 것에 대해 우연이다, 몰랐다고 변명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직무 역량과 공직윤리, 국민검증 등 3가지 원칙에 맞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 동안 18억 원 가량의 보수를 받아 고액 고문료 논란이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증 과정에서 알고 있던 사안으로 큰 문제는 아니란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은 국민들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졌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집 앞에서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고액 고문료 논란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앤장에서 2017년에 좀 근무하신 게 맞나요? 그거는요. 저희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통의동 인수위를 방문했을 때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관련 질문이 계속됐지만 한 후보자는 한 건 한 건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 뭘 하나를 가지고 이게 뭡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전체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2017년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받은 총 18억 원가량의 고문료에 대해 바로 해명하기보단 여론의 반응부터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 당선인도 잘 판단해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고문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 정서상 좀 문제가 없을까요? 글쎄 잘 좀 판단해 주세요. 대신 장제원 비서실장은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 강조했고 대변인도 이미 알고 있던 사안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아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민주당은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후보자가 총리를 맡았던 15년 전에 비해 국민들의 도덕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철저한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준비팀 구성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